뭐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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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이 종부세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그저께부터 사실 이번 주에 종부세에 관한 이상한 기사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잘 안 속습니다. 근데 아직도 인터넷 댓글에는 뭐 부동산에 붙자만 나와도 약간 부들부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인터넷 보면 뭐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종부세를 놓고 뭐 폭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심지어 언론 기사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종부세 관련해서 기사를 좀 그나마 잘 보도한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JTBC 기사입니다. 1주택자도 종부세 폭탄 맞았다. 인터넷 주장 따져보니. 지난해 기준 종부세 대상자는 전국의 집 가진 사람의 3.6%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인 집의 90%는 서울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부세를 많이 내야 하는 곳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는 강남 3구의 고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강남만 해당되는 거예요, 결국에. 종부세는 누진세라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 증가폭이 커집니다. 시세 수십억짜리 집은 과표 구간이 높지만 시세 10억대 아파트는 그보다 과표 구간이 낮습니다. 이 때문에 비강남권에선 종부세가 100만 원을 넘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1년에 100만 원이에요. 1주택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한 집에 5년 이상 거주하면 70% 한도에서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집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더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 한 채를 15년간 갖고 있는 65세 퇴직자의 경우 70%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종부세는 44만 2천 원에서 13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내년부턴 공제 한도가 80%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 상한 제도에 따라 집값이 아무리 올랐더라도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지난해 세금의 1.5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9억 이상 되는 이제 종부세 해당 주택의 대부분이 서울 강남에 있고요. 그렇죠. 그 그렇죠. 이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 이게 나이가 젊거나 근데 아니면 이거 9억이라도 공시가격 9억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시가가 9억이 아니라 공시지가. 그러면 시가는 한 10몇 억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확 올라가죠. 응. 차이가 있으니까. 10몇 억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최대치로 해갖고 폭탄을 맞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강남에 있는 우리 인구의 0.3%예요. 전체 주택 소유자 중에 0.3%들이 이 돈을 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상위 0.3%. 상위 0.3%가 이 돈을 내게 되고, 그게 아닌 3.3%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1년에 15만 원이 넘지 않는 정도의 금액 정도를 내는 거예요. 일단 종부세 대상자 자체가 전국에 집 가진 사람들의 3.6%.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지. 가장 최상위의 무주택자나 전 국민이 아니고요. 어. 주택 소유자 중에 3.6%, 3.6%. 6%인 거예요. 이거 내는 사람이 돈 진짜 많은 사람인 거예요. 진짜 많은 사람. 난 내고 싶다 좀. 그러니까 종부세를 낸다는 자체가 일종의 이걸 뭐라 그래야지? 지금 다들 여기 댓글 게시판 난리 났어. 나도 종부세 내고 싶다. 예. 아니 이게 다들 내시는 분 없어요 혹시? 진짜 네. 내는 사람 없어요? 네. 아니 근데 기사 내용을 보면 네. 평생을 벌어갖고 상가하고 주택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로 해갖고 연금처럼 벌어먹었는데 1년에 1,500만 원 벌고 있는데 종부세가 1,000만 원 나온다는 뭔 개도 안 믿을 말도 안 되는 소설이야. 막 그런 내용들을 사실인 것처럼 써내는데 그런 사람 자체가 없고요. 없어요. 1,000만 원이 넘는 종부세를 낼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40명이 안 돼요. 40명이.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자기의 얘기인 것처럼 전세도 아니고 월세 사는 노인네들이 아니 근데 난리를 치는 거야. 언론에서는 왜 이렇게 종부세 가지고 난리를 치는지 진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내 집 갖고 있어요. 내 집 갖고 있으면서 내 주택에 대한 가치를 통해 가지고 세금 한 1년에 10만 원, 20만 원 낼 수 있는 거 물론 큰 부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전체적인 그 사람의 수입을 이 정도 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은 아무것도 아닌 비용이거든요. 근데 그 비용 자체가 아깝다고 하는 거는 난 이게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부 종부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어마어마한 재산에 의한 불로소득의 상승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1,000억이 내년 되면 2,000억 되고 그 다음 때 되면 3,000억 되는 이런 세상에 살아온 사람들한테 세금 자체만으로도 견제를 못한다고 하면 결국 그래봐야 돈 몇천만 원 정도 더 걷는 건데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로소득을 그대로 고스란히 인정해 줘야 된다는 이 시각이 맞아 떨어진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0.3%를 위한 나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거죠, 언론들이. 그래서 이거 한 달 전에 뉴스데스크에서 강남 주민을 인터뷰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근데 이제 인터뷰할 때 인상적이었던 게 저 지금 당장 단돈 1억 원도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단돈이란 말에 와. 되게 단돈. 어마어마하게 달려서 기억이 남아요. 와. 단돈 야. 1억 원이 없어요. 단독 1억 원도 없어요. 와. 단돈 1억 원도 없어요. 야, 단위가 다르다. 네. 아, 이게 생각이 단위가 달라. 단돈이 1억 원이면 단돈 1억도 없다. 야, 이거 진짜 다르다. 단돈 아무튼 1억 이 단돈 1억 원이 없어요. 종부세를 5천만 원 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치면 네. 30억짜리 아파트가 한 5채 정도 있어야 이게 가능한 수준이라잖아요. 그렇죠. 30억짜리 아파트 5채면 근데 5채를 왜 필요해 사람이? 제발 좀 파세요. 나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집들은 임대 사업을 해갖고 정당하게 그럼 임대 사업을 하든가 임대 사업도 없이 갖고 있으면서 그걸로 갖고 부가가치를 막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고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세금을 물린다고 하는데 집 한 채도 없는 사람들이 왜 분노하고 거기로 갖고 나라가 무슨 부동산으로 나라를 망친다는 등 이런 네.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고발뉴스에도 KBS 김원장 기자의 페이스북을 인용을 했는데요. 한번 읽어주시죠. 네. 종부세 아닌 기자들 상상력에 놀라 김원장 기자의 일침. 실제 종부세 납부를 앞두고 언론들은 폭탄 고지서, 종부세 2천만 원의 기절, 연봉 토할판 등 선동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고지서. 그러나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실제 종부세 납부자는 전체 국민의 0.7%에 불과하다. 봐요. 이게 전체 국민으로 따지니까 아까는 주택자로 하니까 3.6%였지만 전체 국민으로 따니까 0.7%밖에 안 되잖아. 김원장 기자는 종부세 기사는 어떻게든 세게 써야 하는데 예를 들어 연봉 1억 직장인 연봉 절반 종부세로 낼 지경 이란 프레임으로 기사 제목을 잡는다고 예시했다. 김 기자는 제목대로 하려면 종부세가 5천만 원 정도 나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30억 아파트를 한 서너 채가 있어야 한다며 여기서부터 기사가 꼬인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제목은 이렇게 쓰고 기사에는 재산세가 3천만 원 플러스 종부세 2천만 원으로 쓴다며 그런데 종부세가 2천만 원 정도 나오려고 해도 아파트를 한 60억에서 70억 원은 최소 소유해야 한다고 모순점을 지적했다. 야, 연봉이 1억인데 60억짜리 아파트를 너 어떻게 샀니? 관리비도 한 달에 4,500만 원씩 나올 텐데. 나이가 한 뭐 100세예요. 60년 60억 동안 6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연봉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연봉을 100년 동안 모아갖고 6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아직도 연봉 1억 원짜리 일을 하고 있는 거니 너는? 그 전부터 네. 계속 연봉 1억 원이었던 60억 60년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연봉은 1억 원이에요. 또 아파트 이름을 써야 하는데 그런 곳은 한남 더 힐밖에 없다며 그러니 슬그머니 5년 후에는 이렇게 낼 수밖에 없다. 고 쓴다. 이런 기사가 이틀 새 쏟아진다고 말했다. 네, 이렇게 김원장 기자 페이스북이 나온 바로 이틀 후에 조선일보에
바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처럼 집값 오르면 5년 뒤 서울 모든 아파트 종부세 폭탄. 최종석, 홍준기 기자. 앞으로 5년 안에 서울의 모든 아파트 60억 되는 거야? 세상에. 이야. 이야.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 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실에서 모의 추계를 낸 서울시 구별 85제곱미터 아파트의 보유세 전망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보유세는 종부세 플러스 재산세입니다. 서울 25구의 아파트 시세가 최근 4년간 평균 상승률만큼 매년 오른다고 가정할 때 5년 뒤인 2025년이면 서울시 모든 구의 85제곱미터 아파트까지 종부세를 내게 될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10년간 집값 상승률이 최근 4년간 상승률의 절반에 그치더라도 2029년에는 서울 모든 구의 85제곱미터 아파트가 종부세 납부권에 들게 된다. 참 애쓴다 니들. 이게 유경준 의원실 국민의힘이거든요. 이 사람이 국가 세금으로 이런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조사를 또 조선일보에 써줘? 참 신기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송작가 TV도 2달 만에 이제 10,000명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8개월 뒤면 이제 10만 구독자 될 수 있고 네. 6, 7년 뒤면 이제 100만 뭐 이렇게. 그러네. 상승률을 따져보니까 상승률, 이 뭐 상승률을 그렇게 그대로 되는 가져가야 돼. 도대체 5년 동안 늘어나는 폭이 어마무시하네.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복리로 올르냐, 복리로. 매년 4% 5%씩 늘어난다고 봤을 때 이 기준을 이렇게 상상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집값이 그렇게 올라버리면요, 이건 뭐 아니 일단 이렇게 못 오르고 아니 그 지금- 세대 벽 네. 차이 나서 무주택 때 살겠어 이 나라.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안 올라요. 안 오르고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또 집값 오르면 또 좋아하잖아요. 떨어지면 또 뭐라고 하잖아. 오른다고 뭐라고 해 또 이번에는. 어쩌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가 예를 들어 10억짜리인데 갑자기 이게 5년 후에 70억이 됐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그에 관련된 세금을 예를 들어 500만 원 종부세를 추가로 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화나세요?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서울의 모든 구의 아파트가 다 그렇게 된다면서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지. 너나 없이 어. 다 내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리고 중요한 건 내 집이 오른 게 의미가 없다니까. 이걸 팔고 딴 집을 못 사. 왜? 서울 모든 구의 아파트가 다 올랐다며. 아니 이게 강남구에 올랐던 걸 서울 모든 구로 갖다가 포함시킨 거고 아예 지방이나 서울 이외의 지역은 놓지도 않은 거야. 아예 없는 거죠. 이게 이 모든 건 서울 강남에 있어서의 상황을 가지고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 오르듯이 아파트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오르면 모든 사람이 종부세를 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희망차고 아름다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서울 사람들한테는. 아이고. 서울시장 나가야겠네 이 정도 되면. 아이고. 조선일보에 최종석 홍준기 기자를 서울시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이 사람 서울시장 시키면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38평형 아파트는 전부 다
60억, 70억 되는 거예요, 10년을. 그러면은 그거 아유. 팔고 이제 지방으로 가면 돼요? 그럼 나 돈 버는겨? 모르겠네. 지방에 가서 그렇게 이제 온 집을 농장도 누가 해야 돼. 농장 누가 해야 되겠네. 살까? 이 자, 정도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셔가지고 공약으로 자 내가 그걸 팔고 지방으로 가면은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때쯤 가시면 단돈 1억도 없는 70억짜리 예, 주택 소유주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연봉 1억인데 70억 끼고 앉아가지고 집 파먹고 살 것 같으세요? 단돈 1억 원도 없는데. 단돈 네. 1억 원을 평생 가져본 적이 없는데 네. 네. 집이 70억 됐는데 그렇습니다. 아, 네. 단돈 1억 원. 네. 5년 뒤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진짜 늘 얘기하는 거지만 왜 이거에 0.7%에 전혀 해당이 안 되고 사실상 0.7%에 갈 가능성도 없고 지금부터 1억을 벌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왜 이 기세에 부와 내동해 갖고 으아 열받아 나 너무 억울해라고 화를 내는 거야? 일단 1억을 벌어보든지 자가로라도 은행 대출 없이 38평이라도 하나 있어 보든지 하지. 일단 언론들이 그렇게 쓰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와 진짜 아 정말 내가 종부세를 못 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20대 때 이미 그 당시 재산세를 60만 원, 70만 원씩 냈었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거지. 아니 그게 무슨 그때는- 의미가 있냐고요 네. 지금. 그게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내가 종부세 낼 0.7% 안에 갈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지금 단돈 1억 원도 없으시잖아요. 그게 1억 원이 중요한 뭐야, 거죠. 단돈 1억 원이 야, 없으시잖아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해도 단돈 1억 원도 없는 아, 내 인생에 대해서 진짜. 정말 반성하게 나 만드네. 단돈도 없네. 눈물 나네요. 아 진짜. 아무튼 그러니까 주변에서 종부세 가지고 문재인 정부 욕하는 사람 있으면은 여러분. 너 단돈 1억 원도 없으면서 입 닥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 아유. 종부세 내는 분들은 전체 국민의 0.7%. 0.7%입니다. 네. 그런 분을 아시는 분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신고 좋은 하지 친구를 말고 둔 거지. 저를 소개시켜주세요. 좋은 친구를 둔 꼭 거지. 사귀고 싶습니다. 네, 남성분이면 무조건 형님으로 모실 거고요. 여성분이면 무조건 누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진짜 양자 삼아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양자까지 나왔어.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달래. 부끄럽다.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작가야. 어씨, 난 진짜로 그 0.7% 옛날에 내가 그 중에 하나 했는데 그런 사람 주변에 볼 수가 없네. 네. 네. 알겠습니다.